네, 안녕하세요. 저 송곡고등학교 조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수능 점수는 대학교를 정하고 실기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실기를 아무리 잘해도 실수를 한번 하고 나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기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께서 입시학원도 다니고 계시지만 3m를 뛰었어, 나 이제 만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은 시험장에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혹은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파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파울 한 번에 그 대학을 또 1년을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기록이 잘 나와도 기록 데이터가 있어야 점수가 주어지는데, 3m를 뛰어도 파울을 하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실수를 안 한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입시 요강에도 잘 안 나와 있는, 입시 요강에도 안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24학년도 입학한 대학생들을 제가 다 섭외를 해서 사실 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혹은 제 제자들이 다 물어보고 해서 그 대학교 실기 상황들은 어떠냐, 요강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본인 자녀들이 혹시 학교를 준비를 할 때 이 학교 내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실기장에 가서 실제로 막상 실기장에 가면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할 학교는 이제 가군의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이 앞에 이제 실기장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6개 조로 나누어서 15명에서 18명 한 조씩 이동 후에 실시한다. 그리고 조별로 실기 순서가 바뀐다. 이런 것들도 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 연습을 할 때 나는 맨날 제멀부터 뛰어. 몸을 풀고 좋은 컨디션으로 제멀을 뛰었을 땐 기록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그재그런, 여기 보면은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죠. 지그재그 달리기를 하고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 제멀을 뛰면 기록이 안 나오죠.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실기 연습을 할 때도 지그재그 달리기를 먼저 해보고 제멀도 뛰어보고, 이런 식으로 실기 순서를 바꿔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농구 레이업 슛이 있고요.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고 높이뛰기가 있는데, 농구 레이업 슛은 2분 동안 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몰텐공을 사용합니다. 이 공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학교는 스타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제품은 몰텐공은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 브랜드 이름인데 농구공마다 손의 감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학원에 다니는 학원에서는 보통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연습을 하죠. 자, 그런데 또 어떤 해는 농구공에 바람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공이 너무 잘 튀기는 거죠. 그래서 손에 익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구공은 바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가야 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바운드를 하다가 이게 내 의지와 내 힘과 상관없이 손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마룻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또 드리블이 매우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람을 많이 넣을 수가 있고 바람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연습을 할 때는 바람이 좀 적게 넣어서 연습도 해보고 바람을 많이 넣어서 연습도 해보고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 10초에서 2분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2분 10초가 시계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10초가 지나가고 2분이 딱 됐을 때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분 동안 오른쪽에서는 오른손 레이업,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손 레이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멘탈을 잘 잡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 실수를 하면 긴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나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조급해지죠. 그러다 보면 계속 실수를 연발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그냥 실수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여운이 남아요. 할 때마다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실수를 하니까 첫 번째는 실수를 하더라도 침착하게 나머지 골을 잘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야겠죠. 골대가 조금 높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보통 농구 골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는 학교가 있고, 이제 어떤 학교 연습을 할 때 3m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높이도 있는데, 조금 높은 느낌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레이업 슛을 해야겠죠. 조금 높게 연습을 할 때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그재그 달리기 바닥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는데, 이 바닥 상태에 따라서 기록이 틀려지고 실수를 그만큼 줄여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바닥이 미끄러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논슬립이라고 해서 바닥을 이렇게 좀 뻑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미리 뿌려놓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먼지가 좀 가득한 상황에서 신발을 딱 이렇게 디뎌보면 이 발바닥에 손을 딱 문질러 보면 먼지가 이렇게 묻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이 바닥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록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제자들도 많이 이제 보내고 했었지만 그 친구들이 평상시에 30초 정도를 뛰는데 뭐 29초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아서 바닥 상태가 좋아서 기록이 잘 나온다. 그래서 조금 내가 기록이 적게 나와도 실제로 좀 잘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높이 뛰기는 162에서 130, 여학생은 130을 뛰는데요. 매 시기마다 도움닫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높이 뛰기는 제가 연습을 할 때, 사전에 연습을 할 때 내 조주를 맞춰봅니다. 조주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발에 뛸 거고 내가 몇 발 안에서 3스텝을 밟아서 거기서 왼발 지주를 해서 높이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데요. 높이뛰기 매트 기준으로, 여기 높이뛰기 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몇 발,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도움닫기에서 몇 발, 이런 식으로 발을 재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는 발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발로 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땐 보폭으로 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기장에 가서 발로 이렇게 잰 다음에 이쪽으로 보폭으로 몇 발,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연습을 해야, 실기장에 가면은 제가 연습했던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 그리고 혹은 학원에서 하는 체육관들은 천장이 되게 낮고 높이가 높아서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일 수도 있고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대학교 체육관에 가면은 천장이 이 정도 되는 높이에 굉장히 높고,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주를 꼭 정해서 그렇게 미리 연습하고 발을 재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실기 순서는 제멀과 메디신 볼 던지기, 25m 왕복 달리기. 자, 요거는 일정하게 제멀, 메디신, 왕복 달리기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멀을 먼저 뛰고 메디신 던지고 25m 왕복 달리기. 여기는 좀 효율적으로 실기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 왕복 달리기 먼저를 했으면 제머를 좀 못 뛰었을 텐데 제 힘이 좀 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한 주씩 이동해서 실기를 보기 전에 15분 정도 다 같이 몸을 풀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몸을 풀 수 있게 해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기장에 쫓아가 보면
몸을 풀고 1시간 정도 풀거든요. 이제 입실이 8시다 그러면 7시에 와서 1시간 정도 몸을 푸는데 그 1시간 정도 몸을 진백에 다 풀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4시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대기하면 몸을 풀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힘이 계속 빠지게 돼요. 땀도 다 씻고. 그거 수시에서는 동국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실기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4시간 30분을 기다리는 학생을 봤어요. 근데 그 학생은 운도 지질이 없는 게 삼수를 해서 이번에 붙기는 했는데 매년마다 4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게 왜냐면 이름 순서대로 가번호를 주어집니다. 이름 순서대로. 그 친구의 이름은 지읒으로 시작되는데 그 지읒이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뒷번호로 이렇게 실기를 본 거죠. 기억자로 시작되는 김씨나 구씨나 이런 친구들은 시간을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마다 여기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학교마다 그런 설명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조씩 이동해서 실기 전에 15분을 몸 풀고요. 종목당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종목을 3개 보니까 3시간 안에 끝나겠죠. 제자리 멀리뛰기는 280. 자, 발을 닦을 수건을 줍니다. 거기는. 이제 보통은 안 주는 학교들도 많고요.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발을 닦는 수건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너네가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흰 선보다 2cm에서 3cm 뒤에서 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는데 준비를 하다가 앞꿈치가 이렇게 눌리면서 선을 밟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뛰게 되죠. 그러면 기울이게 되면 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거를 다 파울을 준다는 거죠. 그런 거를 파울을 안 주는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물리지 않게 한 2cm에서 3cm 정도 뒤에 준비를 하면 1차 시기는 파울을 안 하고 내 기록대로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기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한식의 몸을 풀고 자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딱 필요로 하는데 다리도 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1차 시기에 진짜 끝나고 2차 시기에 도전 안 할 거야. 그리고 1차 시기에 잘 뛰려고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낸다 보면 파울을 해요. 그러면 2차 시기에 나 또 파울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잘 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잘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시기에는 95%, 90%로 기록을 일단 내고 2차 시기 때 조금 더 내가 모험을 걸어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삼육대학교 실기장을 이제 학생을 보냈는데 그 학생은 3m를 뛰는 학생이에요. 근데 삼육대학교는 275면은 만점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 무조건 붙죠, 선생님. 저는 제말 한 발로 뛰어도 붙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 딱 뛰었는데 그냥 발을 이렇게 뛰고 나서 한 발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시기 때 또 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2차 시기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2차 시기 때는 내가 예전에 했던 버릇이 긴장이 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투 터치. 발을 한번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뛴 거죠. 그 버릇이 나와서 투 파울하고 그렇게 쉽게 한 발로 뛸 수 있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고요. 이런 실기장의 상황들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학교마다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복 달리기는 1m 자유 뒤에서 자유 출발. 자유 출발은 뭐냐면 센서가 앞에 있고 1m 뒤에서 내가 출발을 하면 센서가 작동을 하고 들어올 때 센서가 읽혀서 기록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콘을 건드려도 넘어뜨리지 않는 것은 유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다가 살짝 이렇게 건드려요. 이렇게 건드리면 흔들리죠. 흔들리다가 넘어지면 그거를 파울로 간주를 하고 이제 실격 처리를 당하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기록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세대학교가 부저를 콘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누르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꼬링할 때 이거를 누르고
들어와야 기록이 측정이 되는데 막 뛰다 보면 초점이 이거 못 눌러요. 이게 살짝 못 눌러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거를 바꾼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자, 그런데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성균관대학교가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군의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있습니다. 지금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 변별력이 사실은 실기를 되게 못 받고 수능 성적도 이 정도 갈 수 있나? 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저 면접을 굉장히 잘 봤어요. 실제로 붙은 사례가 있고 3등급 2개로 붙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기도 잘 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면접을 보는데 이게 지금 2년치 면접 내용이 똑같습니다. 올해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똑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 중에 이제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면접관들이 제일 우선시 하는 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얼마나 체육교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박또박 아는 지식도 많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자신감들이 눈에 배어야 되는데 면접을 하다가 보면 긴장을 해서 발을 이렇게 떨고 위에는 멀쩡히 있는데 아래를 떨고 혹은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서 했어요. 네 저는 예. 눈을 떨어뜨리면 일단은 자신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면접 준비하는 학원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인데요. 여기는 실기 한 종목만 봅니다. 실기 반영 비율이 15%이지만 실질 반영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실기를 못 보면 떨어져요. 여기도 실기 못 보면 떨어지는데 제가 3등급 2개 하고 2.5등급인 친구가 여기 합격을 했는데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실기 1등을 했어요. 슛을 다 넣습니다. 슛을 다 넣으면 32점인가 36점인가 그런데 농구로 봤는데 이거를 다 맞아. 그래서 실기 1점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점수가 안 좋은데도 그냥 최초합으로 붙었어요. 근데 예전에 거기에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등이나 2등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실기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 36점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점수가 아니라 너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가산점 줄게. 이렇게 해서 가산점으로 붙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건 아까 선생님이 자꾸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들은 그런 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교원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원서 접수 순으로 조가 나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를 나는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고 싶어. 눈치 작전 안 해. 그리고 원서 접수를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하는데 원서 접수를 바로 했더니 내가 1번 실기 1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1번으로 들어가서 그냥 빨리 후딱 끝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빨리 원서 접수를 하고 난 좀 늦게 뒤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뒤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조는 20m와 높이뛰기 턱걸이 배구 순으로 가고 2조는 높이뛰기 20m 배구 턱걸이 순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실기시험 전에 몸을 가볍게 푸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20m 왕복 달리기는 강목 반원에 걸쳐도 파울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나무 토막으로 네모나게 정사각형인 네모나게 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콘 안에다 집어넣고 이 네모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제 파울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네모 안에 살짝 걸쳐도 파울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닥 상태가 미끄러워서 많이 넘어진다. 대부분의 실기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한 50%가 미끄러져서 또 2차 시기를 하죠. 2차 시기엔 또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또 기록이 안 나오고
자, 그러니까 실기장에서 그런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을 고려해서 너무 깨끗한 바닥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좀 미끄러지는 바닥에서도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안전하게 내가 어느 정도 기록이 나올 정도의 수준으로 뛰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높이 뛰기는 여기 높이 뛰기랑 저기 턱걸이랑 이게 저 기록이 바뀌었네요. 도움 닫기 기회를 주고요. 높이 뛰기 바에서 살짝 걸려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높이 뛰기 바는 이렇게 걸쳐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걸리면 높이 뛰기 바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탁 치고 나면은 이제 떨어지죠. 높이 뛰기 바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걸리면 탕탕 튀기다가도 그게 바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기회를 3번 주어지고 시도보다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첫 번째 시기에 제가 50을 떨어졌는데 나 기록 저 한 번 넘었어요. 50을 넘었는데 입에 160을 넘어볼게요 하고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높이뛰기 고려대는 그렇게 안 되고, 고려대학교 아까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높이뛰기에서 높이를 못 넘으면 위를 못 넘고요,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260을 도전을 했는데 160을 도전을 했는데 못 넘었어요. 2차 시기 못 넘었어요. 저 155 하겠습니다. 156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차 시기 못 넘었어요. 그러면 저 152를 하겠습니다. 또 2번의 기회를 줍니다. 총 6번의 기회를 줍니다. 고려대학교는. 자, 턱걸이는 30초. 탄막가루를 바르고 시험을 볼 수 있다. 탄막가루는 뭐냐면 역도 선수들 손에 바른 하얀 가루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력이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탄력봉이 뭐냐면 보통 쇠봉이 아니라 약간 탄력적으로 이렇게 돼서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록이 더 잘 나온다고 하네요. 철봉에서 2손이 떨어지기 전에 까지 이제 2손이 다 놓아지면 시기가 끝나는 거고요. 턱걸이를 하다가 한 손을 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손 털고 또 다시 시작을 해도 그거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배구는 첫 번째 시도는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낮고 빠르게 시작하고, 두 번째 3m 높이 안으로 정석으로 토스 해야 된다. 첫 번째 시도 토스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를 시도를 안 하고 두 번째부터 숫자를 세는데, 이거를 너무 높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낮게, 어차피 카운트 되지 않으니까 낮게 하고 그 다음부터 빠르게 높게 그 네모 칸 안에 넣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8시 입시 후 9시부터 가번호 추첨을 한 후에 A조와 B조로 나누어 뽑기로 종목을 결정한다. 그 A조 1, 2, 3조, B조 1, 2, 3조 총 6개 조로 나누고 가번호를 받고 실시한다. 이거는 이제 맨 앞에 조장이 뽑기를 해서 종목을 정하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실기를 치르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25m 달리기이고 핸드볼공 던지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해도 사실은 크게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핸드볼공 던지기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떨어져야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1차 시기를 던졌는데 파울을 했습니다. 2차 시기를 던지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던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기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투파울을 준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친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고 사인도 안 하고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도한 거 아닙니다. 저 분명히 시도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그 친구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박인 친구가 그런 우여곡절들이 실기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실기장에서 100m 뛰는데 겨울철이잖아요. 100m, 예전에 100m가 있었습니다. 100m 뛰는데 그 전날 눈이 왔는데 아침에 대학생들이 엄청 막 치우더라고요. 막 치우다가 눈을 아무리 치워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8시에 입시라고 미끄러진 겁니다. 출발할 때. 미끄러졌는데 안 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 왜 안 뛰어? 저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 그래서 뛰어. 이거 못 뛴다고.
그래서 그 친구 또 그렇게 해서 다시 2번의 기회를 더 받아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100m가 없어져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서 그 10% 나오는 교직도 땄고 가서 ROTC도 하고 굉장히 되게 잘된 케이스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는 사실은 울지 않았으면 성대를 못 갔겠죠. 25m 왕복 달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콘이 있습니다. 콘의 위에 부저가 있어요. 자, 누르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누르면 카운트가 되겠죠. 제자리에 서서 조금면서 달려가면서 누르면 파울이고요. 누르고 출발을 하고 또 올 때 눌러야 됩니다. 아까 배점표 변경이라고 했죠. 작년에 실기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콘을 도는 거였었습니다. 콘을 도는 거였는데 부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저를 누르고 돌아오는 게 빠를까요? 콘을 돌아오는 게 빠를까요? 부저를 누르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그런데 기준 기록을 똑같이 해놨었습니다. 예전과 바뀐 거와. 그래서 작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실기의 변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만점 받았습니다. 25m 왕복 달리기는 가다가 넘어져서 신발끈 묶고 뛰어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변별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올해는 변경을 했죠. 배점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16초 96. 17초 아마 몇이었던 것 같은데, 체육관 바닥이 고무 바닥입니다. 고무 바닥이라서 잘 미끄러지지 않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실기장 바닥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체육관 바닥이 왜 그러냐?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친구들이 국가대표고 이런 친구들이 운동을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뛰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올해 수시 실기를 봤는데 제가 제자를 10명 정도 실기 시험장에 보냈는데 5명이 넘어져서 파울을 했습니다. 5명이. 그 정도로 50%가 나갔고 또 미끄러져서 부저를 못 누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보통은 10m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수시 때는 되게 긴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저를 못 누르고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원래대로 갔었으면 닿아야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못 닿고 못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 한 체대는 실기 기회를 단 한 번 줍니다. 한 번. 스타트 파울은 준비하고 미리 나가는 거는 2번의 기회를 주는데 넘어지는 거는 단 한 번에 끝나요. 파울 되면은 내년을 또 다시 기약을 해야겠죠. 메디신볼 던지기는 지능공을 사용합니다. 지능공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능공이랑 또 니스포 공이 있습니다. 지능공은 이 손으로 잡아도 이렇게 잡히는 공이에요. 근데 니스포 공은 딱딱해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도 되게 클 뿐더러 손에서 잘 이렇게 잡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은 무조건 한 체대 쓰는 친구들은 이 공을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능공을 사서. 다른 메디신 공과는 좀 다른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부피가 크고 매우 말랑말랑한 재질의 공을 사용한다고 했죠. 볼을 잡고 10초 제한 시간이 있죠. 제자리 멀리뛰기는 20초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출발선을 밟는 파울이 많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발이 물려서 파울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는 사회체육학과이고요. 사회체육학과는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100m 농구 레이업, 메디신볼 이렇게 있는데 100m 달리기는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도 그렇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0m 작년에 한 30명 정도가 미끄러져서 100m를 못 뛰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0m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날씨 기온 때문에 바닥이 눈이 오고 얼은 상태면 바닥이 미끄러운데 그대로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처음에 너무 강하게 출발을 하다 보면 이거를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닥이 미끄럽다고 인지하는 순간 바닥을 강하게 차는 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 그래도 안 미끄러지는데 처음에 너무 강하게 치다 보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 대기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몸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스파이크를 사용을 하죠. 스파이크는 뭐냐면 육상 선수들이 신는 못 달린 신발을 얘기합니다. 롱굿 레이업 오른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링은 잡지 않는다. 드리블할 때 볼이 다른 데로 튀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한 채대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가다 보면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바닥 상태가. 근데 거기에 쇠로 된 몰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튕기면 잘못 맞으면 이게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피해서 드리블을 해야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인지를 못하면 그냥 똑같은가 보다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공이 다른 데로 튀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메디신볼 던지기 지는 공을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10초 룰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입니다. 여기는 2일 동안 시험을 치르고요. 첫 번째는 두 종목, 두 번째는 두 종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종목을 치르는데요. 1일차는 100m하고 제자리 멀리뛰기. 이게 지금 저게 안 됐네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메디신볼 던지기입니다. 그리고 2일차는 농구 레이업 이렇게 봅니다. 저 100m는 20m 아마 왕복 달리기일 거예요. 제자리 멀리뛰기 착지 방법이 바뀔 수 있다. 이거는 매년마다 틀리게 하는 게 뭐냐면 착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건 사실은 파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면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에서 착지를 하고 3초 동안 멈춰 있어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학교마다 센서의 기준이 틀립니다. 센서를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바로 하고 나가면 이게 안 읽히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바로 읽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딱 읽히고 나서 3초 있다가 읽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20m 왕복 달리기 바닥 상태는 매우 좋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민대 바닥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빡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감독관들마다 이 하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여러 명 있죠. 근데 감독관들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감독관은 머리를 대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감독관은 그냥 살짝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운에 맡겨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민대 윗몸 일으키는 조금 더 전통이 나 있죠. 정확하게 무릎 위로 넘겨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무릎 위로 팔꿈치를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파울 주고요.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교수 파울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교수 파울은 뭐냐면 센서에 이렇게 읽혀도 너 정확하게 안 했어. 하나 파울, 2개 파울, 3개 파울. 그렇게 이제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교수 파울을 있는 학교들은 매우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기 동작을 많이 본다고 했죠. 배치기는 내려갈 때 허리가 탁 들리는 동작을 배치기라고 하는데 이 동작을 굉장히 파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배치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다리를 엉덩이를 최대한 이 삼각대 다리를 걸치는 삼각대에 바짝 붙여서 이걸 해야 허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리를 허벅지를 띄는 순간 배가 같이 띄어지기 때문에 요 연습은 굉장히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여기는 고무공을 사용해서요. 잘 미끄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2m 박스 안에서 던질 때 2m 박스 안에서 던져야 밖으로 던지고 난 다음에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을 불러주고 확인을 하고 나가야지 중간에 나가버리면 그것도 파울로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삼육대학교입니다. 실기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275, 좌전굴 27, 사이드 스텝 55. 여기서는 275는 다 만점을 받습니다. 좌전굴도 27 다 만점을 받습니다. 사이드 스텝 55개 만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파울을 하게 되면 4개가 파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이 3개가 있죠.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센서가 읽히지 않으면 가운데도 읽히지 않고 왼쪽 것도 읽히지 않고 다시 가운데 거 읽히지 않고 다시 읽힙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파울을 해도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 삼육대학교는 2과목 영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하고 탐구 하나, 그리고 한국사 대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등급의 학교입니다. 2.5등급의 학교. 영어 3은 받아갖고 오죠. 실기 기록 낮죠. 다른 과목 다 망했죠. 영어 잘 받고, 탐구 하나 3 정도 받았네? 그럼 3, 3에 한국사 2등급. 올 만점 합격합니다.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는 입시 후 30분을 대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농구 레이업슛, 턱걸이, 매달리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자리 멀리뛰기는 30초 제한 시간이 있고요. 농구 레이업슛은 1분을 하는데요. 1분은 오른쪽 콘을 돌 때 오른쪽으로 돌아도 상관없고 왼쪽으로 돌아도 상관없는데 어떤 학교는 꼭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방향 전환에 상관없이 준비를 해도 된다. 오른손 왼손도 상관없다.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손, 왼쪽으로 가도 오른손 넣어도 상관없다. 요게 이제 주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턱걸이를 할 때 앞에 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이 있는데 천과의 나와 거리는 한 50cm 된다고 해요. 이 천이 왜 있느냐? 다리를 탁 차고 올라가면 이 천이 닿죠.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천이 뭐 살짝 건드리려는 거는 뭐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천을 차거나 이러면 개수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점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턱을 완전히 넘겨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입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1조 제멀, 2조 지그재그런, 3조 메디신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30초 제한이 있고요. 몸풀기 이제 3명 전부터 몸을 풀 수 있게 해주는데 이 3명 전부터 몸을 풀 수 있게 해주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은 뭐 5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대기하고 있다 바로 일어서서 바로 뛰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그재그런은 이제 30초 제한이 있고요. 준비하고 30초가 지나가면 이제 파울로 인정을 해서 기록을 아무리 잘 뛰어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바닥이 살짝 미끄럽다고 합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1kg 메디신이고요. 손 검사를, 손에 이물질을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요. 빨간색 네모칸에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앞에 4명이 남았을 때 몸을 풀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명씩 빠르게 진행되어서 주간 대기 시간이 30분 정도 좀 빨리 끝나는 편이죠. 다음에는 스포츠과학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여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걸이, 반지, 심지어 테이핑, 보호대까지 몸에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핫팩도 붙일 수가 없죠. 가번호가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 순으로 가번호가 주어집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좌전굴, 배굴력, 중량 메고 달리기 이렇게 4개를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시에서는 좌전굴과 중량 메고 달리기입니다. 좌전굴은 30이 만점인데 남학생 기준으로 29만 미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29.9, 29.8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극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좌전굴을 못하면은 이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근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탄막가루라가 있었죠. 그런 거를 바르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0 땡기던 친구들이 300을 땡깁니다. 미끄러지지가 않아. 손에서 안 빠지니까. 그런데 동국대학교에서 그거를 제한하려고 탄막가루를 몰래 바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씻게 합니다. 손을 씻고 와서 화장실에서 손 검사를 했는데 또 묻혀요. 옷 같은 데다 묻혀놓고 이렇게. 그래서 또 씻어. 10번까지 받습니다. 10번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또 손 검사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손소독제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죠. 쭉 미끄러집니다.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국대학에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장갑을 사용해라. 목장갑. 그래서 목장갑을 낍니다. 목장갑을 껴서 당기는데 목장갑이 미끄러져요. 엄청 잘 미끄러져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절대로 만점이 안 나옵니다. 저희 학생들은 목장갑을 끼고 철봉에 매달아서 2분 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2분 동안. 악력 키워지죠. 유연성 좋아지죠.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목장갑을 껴도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량 메고 달리기가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번에.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학교 뭐 쓰시는 학생들도 있고 할 텐데, 1m 안에서 자유 출발합니다. 1m 안에서 센서에 걸려야 되는데, 1m 안에 테이프가 있죠. 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1m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출발을 하려고 발을 딛는 순간 선이 넘어가 버렸어요. 파울입니다. 그래서 1차 시기에 올만점을 연습을 맨날 하던 친구가 1차 시기에 탈락을 하고 이거 빵점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준비할 때 뭐 몸을 뒤로 나갔다가 준비를 한다든가 이 발을 선으로 밟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 파울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칸 안에서 그냥 바로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기도 못 보고 그냥 집에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신여자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며 한 조에 12명씩 4개 조로 나누어 실시하고요. 각 조에 있는 진행요원이 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제멀, 윗몸, 좌전굴, 10m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1조는 만약에 제멀부터, 2조는 윗몸부터, 3조는 좌전굴부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제자리 멀리뛰기는 30초 제한 시간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다리 물리는 이런 파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감독관들이. 그래서 그거 물리지 않게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70회. 여학생이 70회 찍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센서에만 찍히면 파울을 잡지 않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교수 파울을 주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센서가 앞에도 있고요. 누우면 등에도 있습니다. 등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꼭 대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보면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 파울을 준다고 했는데 머리를 때리면 파울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머리를 닿으면 파울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꺾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센서에만 그냥 읽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m 왕복 달리기는 9초 5. 바닥 상태는 매우 좋고요. 콘을 건드리면 파울. 살짝이라도 스쳐도 파울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콘은 안 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좌전굴은 앉아서 어깨 빼는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학교든 학교마다 다 틀린데요. 앉아서 이렇게 어깨를 미리 뺍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앉으면 손을 이렇게 뻗죠. 준비됐습니까? 하고 이제 바로 바로 미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하고 손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시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 중에 굉장히 여우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꼭 붙더라고요. 멍청한 친구들은 못 붙어요. 왜 그러냐면 손톱을 깎으라고 시켜요. 그러면 손톱 깎기를 줍니다. 그러면 손톱을 되게 길게 했는데 손톱을 다 보는 앞에서 다 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 손톱만 길러놓고 나머지 다 깎은 거죠. 그래서 손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요걸 가리고
이 학생 기적적으로 이것 때문에 붙었어요. 진짜로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우 같은 짓을, 왜냐면 걸리면 깎으면 되니까 안 걸리면 장땡.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영특한 친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런 데 가서 응용을 잘 발휘하더라고요. 아까도 실기장에서 울었다고 했죠. 안 울었으면 기회 없어요. 울어서 사인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시립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은 좌전글 시험을 봤는데 29를 밀었어요. 25를 밀어도 붙는 학생이었어요. 29를 밀고 옆에 판독하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19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19 하고 사인을 했는데 이 친구는 멍청해요. 그냥 사인하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친구는 19가 나올 수가 없는 친구인데 19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19 밀었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 3수까지 했는데 그 학교만 3번을 봤는데 그 학교 다시는 체대 입시 안 한다고 군대 가버렸습니다. 3수까지 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자기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인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버틸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사인을 하는 거지, 그냥 바로 사인해 그러면 바로 이건 내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또 한 친구는 배근력을 당기다가 이 배근력 발을 많이 당기면 바가 돌아가거든요. 이걸 당기다가 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나온 거죠. 그 친구도 울었어요. 그 친구도 진짜 울었어요.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제머리를 못 떼요. 근데 예전에 가천대학교가 제머리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엉엉 울고 기회를 한 번 더 받아서 그 친구 만점 땡겨서 가천대에 붙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꼭 이렇게 정말 절실하고 막 어떻게 뭔가 끝까지 바지가락이라도 잡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영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는 잘 안 주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특이점은 이제 십자 달리기인데요. 평소보다 기록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 달리기에 콘을 세워놓는데 이 콘의 기준이 콘을 만약에 10m다 그러면 10m에 놓느냐, 이 끝자락을 10m에 놓느냐, 10m 밖에 놓느냐. 그러니까 콘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틀려지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좀 악조건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연습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그런데 요번에 이제 수시 전형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수시 전형이 있었는데 이제 수시 전형은 올해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25년도에 입학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빼고 이제 수시 전형은 없고요. 다 정시로 돌리는데요. 여기 정시로는 이제 보면은 수시 때보다는 기록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도 여기를 합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록은 3m, 메디신볼 12.6, 10m 왕복 달리기 8초 5, 27초 이렇게 있는데 10m 왕복 달리기가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10m 왕복 달리기지만 센서와 센서 사이는 9m입니다. 그래서 10m로 연습한 친구는 당황하죠. 너무 짧아서. 그래서 9m로 연습을 하는 거를 이제 에리카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남학생 기준으로 5, 4스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짧기 때문에 4, 3스텝으로 연습을 하는 거를 매우 추천드립니다. 바닥 상태는 매우 좋고요. 피니시할 때 몸을 던지며 넘어져도 무관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센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틀려지거든요. 센서가 가슴 높이에 있다 그러면 발을 올리면 오히려 늦겠죠. 발이 더 올라갈 때 시간이 걸리니까. 이럴 때는 가슴을 던져야 되는 거고요. 어떤 학교는 손을 먼저 들어가면 파울을 주는 학교가 있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손을 먼저 내딛는 경우도 있고, 센서가 무릎 밑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무릎 밑에 있는 데는 가슴을 던지면 발이 늦게 걸리니까 스케이트 막 타다가 이렇게 미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막 달리다가 발을 먼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천대학교가 그렇게 있고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센서가 가슴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왕복 달리기는 이게 매우 힘든 종목입니다. 25m를 네 바퀴를 도는 거죠. 근데 가다가 지쳐요. 이거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제가 육상선수 출신인데 제가 실제로 한번 뛰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이 다리가 풀려요. 섰다가 뛰었다, 섰다 뛰었다 반복하니까 다리가 풀리는데, 이럴 때 연습을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리가 힘이 풀리면 무릎을 높게 들어라. 무릎을 높게 들면 다리가 잘 풀리지도 않고 보폭이 길어집니다. 제가 뭐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자면, 무릎을 그냥 내리면 이 발은 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무릎을 한 번 더 들면 이 디딤발을 한 번 더 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들면 디딤발이 밀어지기 때문에 무릎을 높게 들라는 이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리에서 무릎만 들면은 기록이 안 나오겠죠. 다음에는 인하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두 종목이 있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 여기는 이제 뭐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유 출발이고 삐 소리 후 3초 이내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삐 소리가 났다고 놀래갖고 출발하면 안 돼요. 삐 소리가 나고 3초 후에 출발하면 자유 출발입니다. 센서가 있어요. 너 준비해? 삐, 이제 준비입니다. 그리고 3초 이내에 지나가면 되는데, 그 삐 소리에 놀래갖고 출발을 하게 되면 출발이 아무래도 늦게 되겠죠. 우레탄 바닥이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콘 주위에 있는 테이프를 밟으면 파울입니다. 콘이 있는데 그 주변에 테이프를 이렇게 둘러놨어요. 돌 때 이 테이프를 밟으면 왜 파울을 주냐? 이거 넘어지면 또 다시 테이프 붙여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예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테이프를 밟으면 파울을 준다. 이렇게 특이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좌정굴, 손은 자유롭게 밀 수 있습니다. 아까 막 이렇게 몸풀기 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물 수 있는데, 무릎을 들리는 거는 감독관이 눈이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서전트 점프, 채공 점프가 50cm고요. 이제 다리가 90도 이상 구부러지게 되면 파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점프를 뗐어요. 근데 서서 떨어지면 온몸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채공 시간이 길게 나오려면 발이 최대한 안 닿으면 됩니다. 내가 떨어지고 있을 때도 발을 계속 구부리고 여기서 닿으면은 오랫동안 닿겠죠. 근데 그거를 파울을 금지를 하기 위해서 딱 90도까지만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다 파울을 준다고 합니다. 배근력은 이제 배근력 기계는 여기는 좀 특이한, 보통 센서가 아니라 좀 특수 제작을 했는지 좀 다른 기계를 쓰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근력 바는 보통 한 요 정도 간격에서 하는데, 배근력 바가 이렇게 너무 멀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고 연습을 하는 것도 이제 덕성여대를 보는 학생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왕복 달리기는 이제 큰 콘을 사용하고 콘이 신체에만 닿아도 파울을 줍니다. 피니쉬 할 때 아까 팔을 뻗으면 파울이라고 그랬죠. 여기 파울을 일부러 기록을 잘 내려고 팔을 뻗으면 이제 파울을 줍니다. 백석대학교, 여기 특수체육학과랑 이제 스포츠 과학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특이점은 시덥이라고 봅니다. 시덥. 다른 거는 뭐 다 비슷하게 10초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이게 되게 파울을 굉장히 많이 보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할 때 팔꿈치, 무릎보다 많이 위를 찍어야 됩니다. 무릎보다 많이 위라 그러면, 무릎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정말 이 팔꿈치가 완전히 넘어가서 이 삼두 있는 데까지 닿을 정도로 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엔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가 굉장히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인기가 되게 많은 이유는 취업률을 거의 100%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학교는 체육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다가 다시 재수를 해서 한신대학교를 들어왔대요. 너 미쳤냐? 그랬더니 취업률이 너무 좋고 여기에 가면은 학교에서 100% 취업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전트 종목까지 종목이 3종목이 있었는데요. 2종목으로 줄이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과목도 2과목을 보기 때문에 영어, 탐구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높은 점수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이 반영을 안 합니다. 반영을 안 하는데 면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산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면접에 점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산점이 2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들어간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면접을 잘 못하면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면 가산점이 있다. 이게 작년에 질문 내용인데요. 국영수 요거는 나중에 참고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서울대학교는 특이점은 100m 달리기 그리고 메디신볼 던지기. 여학생은 메디신볼 핸드볼공 던지기. 요게 이제 특이점인데요. 두 가지만 잘 보면 나머지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는 좀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100m 달리기하고. 핸드볼공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공이 잘 튀겨서 손에서 잘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잡을 때는 너무 꽉 잡지 말고 살짝 힘을 빼고 잡아야 웅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세게 쥐어지면 미끄러집니다. 옆으로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잡아야 되고 30도 각도 안으로 던져야 됩니다. 100m 달리기는 이슈가 되게 아까 많았다고 얘기했죠. 바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학생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2명씩 출발하고 레인을 하나 띄어서 옆에 있는 친구와 2명씩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데 같이 뛸 때 내가 둘이 뛰는데 당연히 1등을 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앞에 있다고 잘 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00m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못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뛴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친구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뛰어야겠죠. 농구 레이업 슛이 있고요. 축구 장애물 드리블이 있는데 축구는 대부분 잘 못합니다. 대부분이 못합니다. 잘하는 친구 한두 명 찾을까 말까 합니다. 농구는 다 잘합니다. 근데 축구는 왜 못할까요? 축구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축구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막 하죠. 실내에서 하는데 이런 실내에는 바닥이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천천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이 축구 개인적인 연습을 하는 친구들도 없고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킥을 해도 이상한 데로 나가고 평상시에 괜찮았다가 시험만 보면 발이 삼각형으로 밖에 나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농구는 대기 시간에 공을 먼저 만져보고 이제 튀겨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45도 각도로 봉이 세워져 있고 이제 1분 동안 실시를 합니다. 45도 각도 보통은 콘을 도는데 45도로 기울여진 봉에 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턴을 해서 이제 드리블을 이제 레이업 슛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2m 간격으로 지그재그 드리블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고 핸드볼 골대 같은 조그만 골대에다가 킥을 해서 골대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또 1m 간격에 있는 공으로 드리블해서 이번에는 인사이드로 패스를 하고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그거를 시간을 재죠. 시간을 재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친구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확성은 그렇게 좋진 않아도 어쨌든 보통은 킥을 하면 골대 위로 넘기는 친구도 없대요. 패스를 해도 골대 안으로 넣는 친구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각조에 한두 명 정도. 그러니까 축구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농구에 좀 집중을 하면 그리고 축구 잘하면 점수를 더 잘 받겠죠. 한양대학교는 순환 계측을 하고요. 30m를 달려서 30m 사이드 스텝을 하고 난 다음에 중량 메고 달려서 30m를 갔다가 돌아오는 종목인데 이거는 사이드 스텝은 15개를 하고요. 가서 시간을 그냥 측정을 합니다. 만점은 22초 5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이드 스텝인데요. 사이드 스텝을 할 때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선을 밟으면 파울을 주고서 1초씩 이제
더 플러스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야 될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실기를 보고요. 입실 후 10명씩 한 조로 나눕니다. 30명씩 대기 장소로 이동하면서 요가 매트가 있는 그런 체육관 안에서 요가 매트를 하나씩 다 주고 거기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실기 순서는 10m 왕복 달리기, 메디신볼, 제자리 멀리뛰기 순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자리 멀리뛰기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가 상대평가긴 하지만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산점이.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만 잘 뛰어도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 멀리뛰기는 무조건 250 이상을 여학생이 뛰어야겠죠. 250 이상이면 남학생 기준으로 3m를 뛰는 기준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디신볼 던지기 할 때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뒤꿈치를 못 댑니다. 뒤로 넘어갈 때 뒤꿈치가 이렇게 뛰는데 여기는 뒤꿈치를 못 대고 상체로만 바닥에 살짝이라도 떨어지면 파울을 주기 때문에 요거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285, 라인에 사포가 묻어 있습니다. 사포가 뭐냐면 이제 뻣뻣한 바닥에 딱 갔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거기는 되게 융통성 있게 친구들이 다 미끄러지니까 파울하지 마. 바닥에다가 절대 안 기록이 더 잘 나오죠. 한 5cm, 10cm는 더 잘 나옵니다. 사포가 붙어 있고요. 좌정글은 30. 아까 시립대학교 얘기 들으셨죠? 제가 교수가 학생이 잘못 얘기해서 29를 밀었는데 19로 들어서 떨어졌다고. 여기가 좌정글이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박또박 가서 버럭버럭, 아니면 우겨야겠죠. 다음에 100m 달리기. 준비가 되면 깃발이 올라간 뒤 센서에서 신호가 이렇게 나오죠. 깃발이 올라갈 때 출발해서 받는 파울이 가장 많은.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육상 심판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 땅 소리에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심판을 봤었어요. 국제대회였었는데 저도 모르게 깃발을, 중장거리 선수들이라 그냥 서서 이렇게 스탠딩으로 출발을 하는데 깃발을 팍 소리나게 이렇게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다 출발을 하더라고요. 땅 소리에 출발 안 하고. 근데 이거를 천천히 내렸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확 내린 거죠. 깃발 소리에 놀래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깃발 소리는 너가 준비됐으니 출발해라 이라는 신호고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스파이크가 허용이 되죠. 여기는.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이제 뭐 다구는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하면 되는데 힘내십시오. 자, 숙명여자대학교는 실기 종목이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죠. 물구나무 서서 앞구르기, 또 옆구르기, 핸드스프링, 허들, 단거리 달리기, 높이뛰기,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정말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는 사실은 실기 잘하고 3등급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수시에서는 2등급 초반 돼도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이뛰기가 중요한데요. 130을 못 넘어도 자세를 이쁘게 넘으면 여기는 자세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축구, 배구 이런 건데 기본 자세를 봅니다. 기본 자세를 보기 때문에 이쁘게 하는 친구들은 좀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용인대학교고요. 용인대학교는 실기, 특채, 그리고 체육, 그리고 스포츠 레저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기록이 다 틀리죠. 특채는 284, 남자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체육은 295, 스포츠 레저는 3m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10m 왕복 달리기도 20초, 18초, 19초 이런 식으로 실기의 기준점을 다르게 했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10m, 10초 제한 시간이 있고요. 체육관이 굉장히 춥다고 해요. 그래서 땀이 수시 보는데도 춥다고 하는데 정시 볼 때는 더 춥겠죠. 이거 히터를 안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볼 때 추우니까 이 온도 조절 거기는 이제 핫팩 같은 거 붙이는 핫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붙여서 이제 준비를 해가면 몸에 열이 금방 안 식겠죠.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대학교는 인기가 되게 많은 게 여기는 2과목만 봅니다. 영어, 탐구.
뭐 국수 0 하나, 그리고 탐구 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 내신을 보면은 3, 영어 3, 그 다음에 탐구 3도 붙습니다. 근데 실기를 잘해야겠죠. 아까 기준점이 올라. 예전에는 제자리 멀리뛰기 265였어요. 만점이. 그랬는데 기준을 높이면서 영어 3, 탐구 3, 요 정도 돼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실기 보기 전에 옷을 입고 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옷을 다 탈의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실기 보기 전에 이제 바로 옷을 벗고 실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핫팩을 붙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몸을 풀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만점은 남자 75개, 여자 65개인데요. 센서 높이는 아까 말한 대로 높지는 않고 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낮게 준비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m 왕복 달리기는 준비가 되면 기계에서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바로 이제 삐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듣고 출발을 하는 그런 센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메디신볼 던지기 만점 기준이 10.1입니다. 다른 학교는 12.5인데 10.1입니다. 그래서 메디신공은 대부분 만점을 받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280이 만점이고요. 몸을 잘 못 풀게 한다는 게 이 학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여기서는 좌정굴,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이렇게 팔굽혀 매달리기가 있는데요. 팔굽혀 매달리기는 좁게 매달리면 오래 못 매달립니다. 팔에 의존하기 때문에. 몸통에 붙여서 옆에서 물으면 몸하고 팔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오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팔을 벌려서 해. 너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해.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이쁜 학생들한테 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좌정굴은 발을 못 벌리게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발을 이렇게 있고 발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굽혀서 어느 정도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똑바로 놓으면 무릎이 위쪽으로 굽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옆으로 굽혀서 무릎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약간 융통성 있게 약간 발을 살짝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하면 무릎이 살짝 옆으로 벌어져서 그런 것들은 좀 눈치껏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보통은 3초 기다리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밀고 손을 떼도 이제 기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교입니다. 메디신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가 있는데 여기 실기 종목을 싹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배점인데요. 배점이 이제 감수당 1감당 1점씩 떨어지다가 과기대학교가 배점이 바뀌어서 2점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수능 점수가 높으면 실기를 다 빵점 나와도 붙어요. 29감. 이게 무슨 보통 3감, 4감 이래야 되는데 28감 이래도 붙었어요. 근데 그거는 최저점이 있어서 기본점을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빵점을 주지 않고 19점을 줬는데 이거의 간격을 좀 넓힌 거죠. 그래서 2점씩으로 좀 넓혔기 때문에 그래도 실기 비중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점수가 높지는 않겠죠. 사실은 아주 높지는 않겠죠. 다음에 건대, 여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사실 실기 종목도 까다롭고 거기 감독관님들도 매우 까다롭고 저는 입시를 한 15년 정도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건국대학교 딱 한 명 붙여봤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정말 많이 준비하고 정말 다 될 것 같았는데 떨어뜨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만점을 받았는데 이상한 감독관님 만나서 머리가 닿는데 어깨가 안 닿다고 파울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가 났는데 어깨가 안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울 주고 그냥 좀
그런 게 되게 유명해요. 이 학교는 좀 특이하게. 그리고 제가 육상선수 출신이지만 이거를 파울을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준비 고 했는데 이발을 누르고 출발했다고 파울을 줬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막 이걸 던지고 막 난리가 났던 경우, 내가 실제로 그걸 앞에서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5강에서 안 나온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바로 또 모여서 이런 거는 파울 줄 거야. 그런데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입시 5강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까먹어서 뒷발 차고 나갔다고 파울 주고, 그렇게 엉뚱하게 파울을 당하니까 정말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도를 할 테니까 거기를 보자. 그래서 친구를 설득시켜서, 웬만해서는 저는 건대를 너무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보내는 학원이 따로 있나 봐요, 사실은. 그래서 힘듭니다, 여기. 그리고 농구를 슛을 총 6개를 넣거든요. 자유투 넣고 골밑슛 넣고 이제 레이업 슛을 넣는데, 골을 다 못 넣어도 붙은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골을 다 못 넣어도 됩니다. 자세를 보기 때문에. 핸드 스프링도 자세를 봅니다. 높이 뛰기도 못 넘어도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170을 제가 도전을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그러면 그 친구는 160을 넘었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못 넘어도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세를 잘 잡고 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여기도 되게 유명한 학교죠. 어떻게 유명하냐?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좀 학교 말하자면 교수님들이 이런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3m 10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작년까지 3m 했는데, 야, 3m 다 뛰어. 다른 학교 다 3m잖아. 우리 3m 10으로 옮겨. 예전에는요, 265가 만점일 시기에 340을 만점을 해놓은 학교예요. 역도 선수 전병관 아시죠? 전병관.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전병관 역도 선수가 탄력이 엄청 좋은데, 실제로 제자리 멀리뛰기를 뛰어봐 그랬더니 340을 뛰더래요. 그거 만점 기준이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로 310이 만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제자리 멀리뛰기를 뛰고 3m 10을 뛰고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파울을 주는 학교예요. 센서 자체가 오래돼서 딱 하고 3초 동안 머물러 있어야 기록이 딱 읽히는데, 땅 하고 바로 나가면 기록이 안 읽히니까 그냥 아예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멈춰라. 그래서 3m 10을 뛰었는데도 그냥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메디신볼 던지기는 던지다가 사실은 이렇게 던지기 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가 잠깐 멈춰도 파울이에요. 원동작으로 해야 됩니다. 내려갔으면 바로 던져야 돼요. 두 번 동작이 나오면 이제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20m 왕복 달리기는 단 한 번만 기회를 줍니다. 단 한 번. 그래서 넘어져도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여기는. 다음에 성결대학교 종목이 5종목이 있는데, 최정굴,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이게 다 비슷한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만점이 74개인데요. 평상시에서 연습하던 것보다 기록이 더 잘 나옵니다. 바닥이 좀 탄력이 있어서, 그리고 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무릎 안에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딸깍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그냥 인정을 해주는데, 그냥 대충 해도 돼요. 대충 딸깍 소리만 나면. 그래서 70개 못 넘는 친구가 86개를 하는 친구 봤어요. 그 친구도 올만점 받았지만 내신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70개 나와도 내가 65개 정도 나온다, 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기록이 잘 나오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여기는 10m 왕복 달리기가 이제 나무 토막, 아까 말한 대로 나무 토막, 부저 방식이 아니라 나무 토막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다음엔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실기 기록
기록이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자전거리 뭐 36 이렇게 있었는데 32로 좀 떨어뜨렸고요. 그만큼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를 좀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자전거 10m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요. 실기를 보러 들어갔을 때 실기 복장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옷을 못 입고 들어가요. 그래서 땀이 다 식어요. 그러니까 연습 때 몸을 안 풀고 그냥 제멀 뛰고 10m 뛰고 그냥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뛰어서 그 기록의 수치를 본인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입니다. 수원대학교는 두 과가 있는데요. 이제 전공실기를 보는 데가 있고 기초실기를 보는 데가 있는데, 전공실기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지그재그런 두 가지랑 축구, 그 다음에 농구, 체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디가 더 가기가 쉬울까요? 여기는 전공실기가 있는 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기초실기 하는 친구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축구 뭐 잘하는 거나 뭐 체조 옛날에 체조 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유리한데, 농구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냥 웬간히에서는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수 출신이 오던데요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농구는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상명대학교 천안입니다. 그 스포츠 융합학부고요. 여기는 상명대학교의 천안은 장점이 뭐냐면 서울로 올 수 있습니다. 천안을 갔다가 서울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서울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노리고 천안에 가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하니까 몸을 많이 풀면 안 되겠죠. 여기는 몸을 적당히 풀고 들어가서 안에서 스트레칭 정도만, 몸을 너무 많이 풀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나면 몸이 금방 처지기 때문에 적당히 몸을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50m 달리기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차렷하고 삐 소리가 나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미리 움직이거나 이러면은 파울 한 번에 이제 실격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육관 안에서 50m를 뜁니다. 체육관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50m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로나 시절 때는 50m가 없었는데 다시 실기 종목을 부활시켰습니다. 유연성이 남학생이 35나 미뤄야 돼요. 여학생 36이고. 그래서 유연성을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먼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인하대 다군입니다. 이제 다군.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인데요. 10m 왕복 달리기하고 제자리 멀리뛰기 두 종목을 보고요. 기준 기록도 많이 높진 않습니다. 280에 10m 왕복 달리기는 9초 59. 9초대가 넘어간다는 건 콘돌기입니다. 콘. 자, 여기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하대 3등급 정도는 받아야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여기는 체육교육학과는 10m 왕복 달리기, 높이뛰기, 배구 스킬 테스트, 좌전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높이뛰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높이뛰기가 체육교육학과에 많은 이유는 임용고시 준비에 높이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뛰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교육학과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여기는 준비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단국대학교 이제 스포츠 경영학과랑 운동 처방 재활 전공이랑 그리고 생활체육학과 이렇게 세 과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자리 멀리뛰기 20초 제한 시간이 있고요. 20m 왕복 달리기는 센서가 좀 늦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늦게 인식이 된다는 거는 들어가서 띠 소리가 난다는 그런 학생들이 제보가 많아서 콘을 건드려도 되지만 테이프 라인에 벗어나면 파울을 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콘을 건드려도 이제 쓰러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12m가 만점이고 20초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빨간색 고무공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고요. 선을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운대학교는 서전트 점프, 제머리 없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서전트 점프, 사이드 스텝, 잇몸 일으키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 만점을 받습니다. 30초도 대략
36개 정도, 34개 정도, 여학생 기준으로 32개 정도, 사이드 스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파울되면 4개가 파울이 되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에서 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되게 많죠. 광운대학교는 내신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신 점수는 한 4등급 후반 정도면은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숭실대학교 이번에 실기를 종목을 바꿨죠.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앉아 메디신볼 던지기, 좌전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앉아 메디신볼 던지기겠죠. 키 작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앉았을 때 낮은 키에서 던져야 되고 키 큰 친구들은 조금 높은 키에서 던져야 되고 키 큰 친구들은 대부분 팔이 길죠. 여기서 놓는 것과 여기서 놓는 것과 여기서 놓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앉아 메디신 제 아들이 팔이 원숭이처럼 길다. 그러면 숭실대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팔이 엄청나게 긴 친구를 작년에 합격시켰는데 그 친구는 그냥 밀지 않아도 유연성이 뭐 36. 그냥 툭 던져도 뭐 힘이 안 좋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예전 종목이었으면 불합격이었었어요. 사이드 스텝을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윗몸 일으키기 열심히 하고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기준도 2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팔 긴 친구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팔 길면 아무래도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유리하겠죠. 여기 특이점은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손을 묶어요. 되게 이상한 학교들이 많죠. 뭐 이렇게 포박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묶어요. 이렇게 이걸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찍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이게 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묶고 연습을 해야 돼요. 묶고 연습을 할 때는. 다음에 명지대학교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농구를 보는데요. 상대평가로 보고요. 실기를 이렇게 기준이 높으면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받겠죠. 농구는 연습을 하면 다들 무난하게 잘하고 제자리 멀리뛰기가 관건입니다. 3m는 무조건 넘어야 돼요. 3m 10을 때도 되고 3m 20을 때도 됩니다. 그러면 1등을 하겠죠. 3m가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엔 다군 대진대학교입니다. 대진대학교는 포천에 있는 학교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좌전굴 10m 왕복 달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기록도 291, 좌전굴 31, 10m 왕복 달리기가 8초 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10m 왕복 달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기록이 안 나오면 지원을 못 하겠지만 선을 이제 한 발로 선을 밟고 자유 출발을 하는데 여기는 전국에 유일하게 10m를 손을 바닥을 못 짚게 해요.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못 짚게 해요. 그냥 부저 누르고 뛰었다 이렇게만 해야 돼요. 내 몸 신체에 다리에 닿아도 안 되고 바닥에 닿아도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걸 모르고 준비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기록은 매우 낮는데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8초 5면은요 웬만하면 다 남학생들은 조금만 연습하면 받을 수 있는 만점 기록인데 그런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점을 못 받는 거죠. 파울을 많이 주니까. 강남대학교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10m 왕복 달리기 이렇게 세 종목을 보는데요. 여기 특이사항은 이제 공은 메디신볼은 니스포 공을 사용하고요. 가죽공을 사용합니다. 좀 딱딱한 재질의 가죽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0m 왕복 달리기 할 때 바다 신발에다가 뭘 못 바르게 하는데 여기는 논슬립 같은 거를 바르게 해줍니다. 논슬립을 실제로 주고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허용하는 학교는 전날 발바닥에다가 콜라를 뿌려서 말려놓고 가라고 합니다. 콜라가 끈적끈적한 재질이기 때문에 체육관 바닥에 미끄러운 학교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해서 하게 되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사실은 뭐 지방대학교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